예, 하겠습니다.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27페이지의 11번 문제, 주택법의 11번 문제 투기과일지구부터 하겠습니다. 자, 투기과일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한 문제씩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1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투기과일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뿐 아니고 시, 도지사도 지정을 할 수 있죠. 분양가 상한제와 이제 조정대상지역은 국토장관만 정할 수 있지만 투기과일지구는 시, 도지사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A 지역을 두 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A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1번 딱 보시면 자, A 지역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관할 시군 구청장은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이 투기 과일 지구에 포함되어진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한다 해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투가지구뿐 아니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다 지정 절차는 똑같다 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할 때 보시면 장관이 주거정책 심의, 중앙주거정책 심의 먼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서 지정해서 공고한다. 공고한 다음에 그 사실을 시군구청장한테 통지를 해주면 시군구청장이 해당 그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사업주체들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에다가 투기과일지구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그 다음에 조정 대상지역임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죠. 해서 1번 질문 맞는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2번 보시면요. 우리가 무슨 전매 제한 지역이 발생이 딱 될 때 보시면은요. 그 지역에서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나 주택일 때, 공동주택일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고 또 전매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기존 주택, 옛날 헌주택들은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2번 보시면 X네요. A 지역의 투기과일지구 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매행위 제한에 상관이 없죠.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일 때만 일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3번 보시면은요. A 지역에서 투기과일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때 제3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주택임을 소유권 부계등기한 데서 맞는 말이죠. 해서 맞습니다. 자, 또 우리가 전매 제한 지역임을 부계등기하는데 또 보시면 4번 보시면요. 이 전매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택법상에 우선적인 당첨이 될 수 있는 지위, 우선적으로 입주자가 될 수 있는 지위에 대해서 양도할 수 없다 했었죠. 그 지위에 보시면 입주자 저축 정서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뿐 아니고 5개의 지위가 있죠. 그래서 주택조합원,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원의 지위,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입주자 저축 정서들, 또 주택 상환사채들, 시군구청장이 이제 저기 뭡니까? 시군구청장이 확인해준 무허가 철거민 증명서, 또 이주 대책자 지위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들 보시면 일체 다 보시면은요 양도 무슨 정여 등이 다 금지되죠. 하지만 상속과 저당은 허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해서 상속은 허용되네요. 해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자, 또 전매 제한 지역에 포함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시면은요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보시면 다른 수도권이 아닌 곳으로 다른 광역시나 시화군으로 이사간다 등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배우자가 듭니다. 배우자한테 보시면은요 일부 정여하는 부분들은 허용이 된다라고 하죠. 해서 허용이 됩니다. 해서 배우자한테 이혼으로 인한 이전이라든지 일부 정여 등은 허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5번 질문도 맞는 말이죠. 해서 2번 질문만 X가 된다라고 합니다. 신규 주택만 거래하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요 전매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2번 질문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갑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하면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이 있죠. 자, 중에서도 과열 지역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자, 빈칸을 채워라 되어 있네요. 자, 조정 중에서 과열 지역은요, 직전 이 대상 지역에 대한 의의가 밑에 나와 있네요. 직전 소급해서 3개월간이죠. 위축 지역은 6개월간 합니다. 근데 여기 과열 지역은 3개월간의 물가 상승률에 얼마나 합니까? 1.3배 초과죠. 1.3배가 딱 돼야 됩니다. 1.3배.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밑에 있는 셋 중에 하나 걸릴 때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셋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점 보니까 우리가 청약 경쟁률 때문에 항상 2개월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있습니다. 2개월간의 청약 경쟁률 5대1 초과, 또 국민주택 평형은 10대1 초과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점. 또 두 번째 보시면 3개월간의 주택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한 곳을 말하죠. 해서 보시면 지금 빈칸은요 1.3배, 이 30%에서 답은 3번 이렇게 채우는 문제 이렇게 기출되었던 적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8페이지를 가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급편에서 넘어서서 이제 주택의 자금과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등 이 법의 제일 뒷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주택 상환사채가 뜨네요. 항상 거의 매년 시험에 나오죠. 주택 자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금이죠. 민간 회사들의 시행 자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네요. 자, 일단 1번 보시면요. 요 사채 발행권자가 누굽니까? 등록사업자 등 중에서 일부하고 또 한국토지주택공사만 발행할 수 있죠. 근데 등록사업자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자를 말하는데 일정한 요건이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부합이 되어지고 또 민간회사니까 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해서 1번 질문 맞네요. 근데 등록사업자 중에서 우리가 개인주택사업자는 발행하지 못하는 거 아시죠? 법인주택사업자로서 일단의 보정도 설정하고 일단의 요건입니다. 법인사업자 요건은 됩니까?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고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 횟수가 평균에서 연평균 300세대 이상일 것이고 또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사업자 등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맞네요. 자, 2번 지문이 X네요. 보니까 주택 상환사채 발행할 때 발행계획서를 승인받죠. 이때 승인 보시면은요, 주택 상환사채는 사채, 채권같이 들리지만 요 사채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행 승인받죠. 기획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네요. 또 세 번째입니다. 주택 상환사채는 말입니다. 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한 채 주택 공급과 통째로 금액을 치기 때문에 한 10억, 20억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제3자한테 그냥 막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명청권이다 해서 발행자 또 발행자 또 보시면 권리자 적혀 있는 기명청권입니다. 자, 또 요 사채에 대해서요. 원래 원칙은 양도할 수 없다가 원칙이지만 일단의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행정구역 이사 간다, 또 뭐 해외 이민 간다, 또 해외 2년 이상 체류한다,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간다 등일 때 양도할 수 있는데 이때 양도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취득자의 성명 등을 채권 기재가 아니죠. 채권에도 배수를 해놔야 제3자한테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이 발행했던 장부, 사채 원부라 부르죠. 발행 장부, 이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것이 양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채권 기재는 대항력권 발생이고 효력 발생은 이제 사채 원부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3번 X네요. 자, 4번입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 1번 지문 보시면은요, 이 발행할 때 민간사업자들 보정이 필요하다 했었죠. 이 보정이 있어. 보정 때문에 그 이후에 요 사업자 등록이 말소 등이 된다 할지라도 이 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4번 지문 또 X입니다. 자, 보시고요. 또 5번 보시면요, 요 사채에 대해서는요, 이 법, 즉, 여기 주택법에 있는 이 법 조항들이 제일 우선됩니다. 우선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인데 없다. 그러면 상법에 있는 사채에 관한 사항이 준용되죠. 그래서 우선이 아니고 준용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5번 또 X네요. 자, 5번입니다. 6번도 있네요. 이 지문은. 자, 주택 상환사채의 자금이죠. 상환사채 요 금액은요, 요 해당 주택 건설 사업에만 대지 구입 비용, 자재 구입 비용도 건축비 등에만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요 자금의 관리는요, 또 민간사업자가 주로 발행하는데 이때 보시면 요 보정회사와 발행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예치해서 관리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준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6번 질문 또 X가 된다 해서 요 질문 다 좋네요. 1번 질문 맞고 닦는 다 X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또 2번 지문을 가보시면 주택상환사채 설명이 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네요. 자, 우리 등록사업자, 법인사업자에 한해서 발행할 수가 있는데 발행 규모는요. 발행 규모 제한 받죠. 최근 3년간 연평균 횟수 주택 건설했던 호수 범위 내에서만 발행 규모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죠. 발행 규모. 자, 1번 맞고요. 또 2번 보시면 요 사채의 상환기한은요. 3년 초과할 수 없죠. 이 3년이 입주가 아니죠. 3년이 주택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가
임대가 3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2번 질문도 일단 맞습니다. 요 납입금은요, 해당 주택 건설 자재 구입 비용을 위해서 쓸 수 있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또 4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법정 사유, 다른 시군구로 이사간다, 또는 행정구역, 또는 이민 간다, 2년 체류한다,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간다 등일 때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외에는 양도할 수 없다 해서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납입금 관리 5번 또 설명했습니다. 해서 보시면 5번 설명했는데 5번이 X죠. 아까 위에 보시면 저 위에 1번 질문 6번과 똑같은 해설이 필요하겠죠. 장관이 아니고 이 발행자와 보증회사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예치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답은 둘 다 답으로 떴네요. 자, 이제 3번 문제를 가봅니다. 입주자 저축 정서에 대한 설명이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해서 보시면 1번 질문,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또 2번 보시면은요, 입주자 저축 계좌 취급 기간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 취급 기간은 발행자와 보증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예치 관리하나, 요 입주자 저축 정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주는 바로 금융기관에서 이제 이것을 관리합니다. 취급합니다. 맞습니다. 또 3번 보시면 X네요. 입주자 저축 정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요, 세대별로 한 구자가 아니고 1인당 한 구자예요. 1인당. 그래서 이제 한 세대당 한 계좌다 해서 3번 질문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4번 문제를 가볼게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이거 쓰라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서울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문 속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다라는 부분 쓰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조성되는 재원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아닌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3번 나오죠. 그래서 외국에서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협은행입니다. 시중은행, 국민은행 아닙니다. 농협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죠. 뭐 있습니까?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차입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자체 부담금도 있고 정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5번 질문 X네요. 종합부동산세가 아니고 저기 어딥니까? 해설편에 잘 나와 있네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재건축할 때 보시면 초과이익을 환수합니다. 환수한 것이 국가에서 반 들고 가고 지방자치한테 반을 줍니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해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렇게 또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편 보니까 이제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 등이 등장하네요. 이 편은